이 사내는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만리이국을 건너왔다. 그것은 바로 그리운 아내를 찾기 위함이었다. 허나 그의 정인 화연은 이미 3년 전 누군가의 손에 시해당한 뒤였다. 더욱이 그녀를 죽인 자는 남도 아닌 다름 아닌 그녀의 친부 담춘학이었다. 그 소식을 접한 순간 본자의 진노가 북해신궁 전체를 뒤덮었다. 세상에 어찌 이리도 비정한 아비가 있단 말이냐. 무림맹주라는 자가 감히 제 핏줄인 딸에게 독수를 뻗치다니. 북해신궁 전 장졸들은 나를 따라 중원으로 진격하라. 오직 정인을 위한 단호한 일념으로 경로하니 중원 무림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다. 아나무인이던 담춘학도 이제는 내공이 진해되어 무릎을 꿇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몰아치는 풍설 속에서 본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놈은 어찌하여 화연을 죽였느냐. 그녀는 내 놈의 친딸이지 않느냐. 대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냐. 담춘학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만하기 그지없었다. 명색이 맹주의 여식이라는 자가 너 같은 청것과 정을 통하며 사랑을 논하다니 그 아이를 살려두는 것이야말로 가문이 수치이자 큰 과언이라. 그의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네가 천하를 얻은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가장 갈구하는 이는 결코 얻지 못할 것을.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본자는 침묵했으나 가슴 속 살기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찰나의 순간 빛의 기둥이 담춘학의 몸을 관통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이 저지른 이 모든 악행에 대해 과연 일말의 회한이라도 느꼈을지는 알 수 없다. 허나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천하를 손에 넣은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화연은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는데 오직 그녀가 생전에 아끼던 애지련만이 남았구나. 이 애지련이 활짝 피어날 때면 화연의 미소 또한 저토록 찬란했었지. 이 꽃은 오직 연인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닿아야만 비로소 개화하는 꽃이라네. 그녀의 눈가에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그대의 진심을 위심해 본 적은 없으나 애지련이 좀처럼 피지 않아 내심 애를 태웠답니다. 허나 이제 이리도 눈부시게 피어났으니 이것이 결코 소천만의 짝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대 또한 진심으로 나를 연모하고 있음을 알겠나이다. 본자는 조심스레 그녀를 품에 안았다. 바보 같으니 내게 화연 너 말고 또 사랑할 이가 누가 있겠느냐. 본자는 한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화연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리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이 꽃에 깊은 감사를 느끼는구나. 본래 우리는 이 정원을 애지련으로 가득 채웠었지. 허나 화연이 내 곁을 떠나게 되자 애지련도 점차 생기를 잃고 시들어버렸다. 그렇게 홀로 비탄에 잠겨 고독을 씹던 찰나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애지련이 다시금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다. 이 예사롭지 않은 재개화는 분명 특별한 징조가 분명하다. 본자는 급히 신복인 무영을 불러 명했다. 본자의 손짓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방금 일어난 이 이적을 규명할 자를 찾아오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그를 찾아내야 한다. 며칠 후 북해신궁 내부 팔도강산 각지에서 학식이 깊고 고명한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학자들은 북해신궁의 이번 소집에 대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허공을 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들 모두 지금 당장 나의 정원으로 오라. 영문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그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정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정원 가득 전설 속에 애지련이 만개에 있었던 것이다. 한 노학자가 몹시 놀란 기색으로 꽃 앞으로 다가갔다.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이 귀한 꽃들이 이 정원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활짝 피어 있었다. 꽃줄기 위로는 사랑의 애자가 선명히 떠올라 있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전설 속의 애지련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천천히 그들의 뒤로 걸어갔다. 내가 이 정원의 주인이오. 그대들은 이 꽃들이 마음에 드는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어찌하여 중원의 지배자인 설모덕이 이곳에 있는 것인가? 그들의 감정 따위는 개의치 않고 나는 천천히 입을 뗐다. 나와 내 정인이 사랑으로 이 꽃들을 피워냈지. 허나 내 정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꽃들도 모두 따라 시들어 버렸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며칠 전부터 다시 전부 되살아나더군. 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내 그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설명해야 한다면 오직 한 가지 가능성뿐입니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어서 말해보아라. 그 가능성이 무엇이란 말이냐? 노학자는 서둘러 내게 설명했다. 이것은 주인 되시는 분이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즉 공주님의 정인께서 이 세상 어딘가에 환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 애지련이 다시 만개할 수 있었겠느냐? 내 얼굴에 기쁨이 서렸다. 화연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내가 중원을 평정하고 북해신궁의 오랜 수건을 이룬 뒤에도 내게 남은 것은 끝없는 허망한 뿐이었다. 세월도 화연을 향한 나의 그리움을 씻어내지 못했다. 나만을 일편단심 기다려주던 그 여인, 그녀에 대한 연정은 갈수록 깊어만 갔다.
지금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녀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학자가 내게 고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두 연인이 같은 장소에 머물게 될 때 직접 가꾸신 애지련이 은은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화연이 가져온 애지련이 그때 분명 빛을 내고 있었다.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그 속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생활을 지니고 다니기는 매우 번거로우니 노학자는 애지련을 장신구로 만들어 몸에 지닐 것을 제안했다. 모든 말을 들은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이제 다음 임무는 내 놈에게 맡기겠다. 나는 열흘 뒤에 길을 떠날 것이다. 그전까지 나를 도와 모든 준비를 끝내놓도록 하라. 그대들 또한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게 될 것이오. 각자에게 황금백냥을 하사하겠노라. 석양이 서산으로 지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네. 화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내 반드시 그대를 찾아낼 것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먼 해역의 한가운데 거대한 범선 한 척이 쾌속으로 항해하고 있네. 선실 안에서 나는 붓을 손에 쥐었네. 벌써 화연을 찾아 헤맨 지도 3년째가 되었구려. 지도에 표시된 모든 곳을 이발로 밟아보았으나 끝내 그녀의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그 시간 동안 나의 무공수의 또한 화연경에서 현묘경의 경지에 이르렀네. 목에 걸린 펜던트를 손에 움켜쥐니 어느덧 깊은 상념에 빠져드는구려. 당시 그녀 부친의 화친 제안은 화연을 심연으로 몰아넣는 함정이었지. 나와 부친의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화연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심했었소.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믿었기에 자신을 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 그리하여 나 또한 평생 후회할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말았소. 화친하러 떠나기 전 화연은 모친의 유품을 나에게 건네주었지. 그녀는 이 목걸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했소. 만약 언젠가 내가 그녀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 목걸이가 나를 그녀의 곁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천진난만한 얼굴의 화연은 미소 지으며 내게 말했었지. 그러면 우리 두 사람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오. 내 얼굴에는 후회만이 가득하구려.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대를 막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평온하던 해수면 위로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쳤네. 폭풍우가 들이닥친 것이지. 나 또한 선실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네.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쏟아지고 공포스러운 거구의 집채만 한 파도가 범선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네. 이번 폭풍우는 예상보다 훨씬 맹렬했으니 범선은 파도의 충격 아래 풍전등화처럼 흔들렸지. 배 위의 승객들은 속수무책으로 거친 바다에 휩쓸려 나갔네. 다급해진 나는 염력을 발휘하여 나무 조각들을 조정했고 그 나무 조각들은 물에 빠진 이들의 곁으로 흩어져 날아갔네. 그들이 잠시나마 버틸 수 있도록 말이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네. 파도의 그 무시무시한 기세를 보자 선원들 또한 깊은 절망을 느꼈지. 그 광경에 나조차도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흐르는구려. 결국 그 초필살기를 쓸 수밖에 없겠군. 나는 서서히 내력을 끌어올려 이 파도들을 모조리 얼려버리기로 결심했네. 다음 순간 선원들은 대기 중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 눈 깜짝할 사이 나의 공력 또한 정점에 도달했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목에 걸린 펜던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네. 하늘 한가운데에 갑자기 거대한 빛의 기둥과 소용돌이가 나타났고 공포스러운 흡입력이 거센 파도마저 안으로 빨아들였지. 빛의 기둥 아래 서있던 나 또한 순식간에 소용돌이 속에서 전해지는 거대한 인력을 느꼈네. 찰나의 순간 빛의 소용돌이는 다시 급격히 사라져버렸고 방금까지 맹위를 떨치던 폭풍우도 흔적 없이 사라졌네. 범선 위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 서로를 바라보았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네. 범선 위에 있던 내가 이미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을.